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최상민의 빅샷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방송되고 있고요. 지금은 잠깐만요. 안 보여서 가까운 게 오전 11시 21분입니다. 네, 오뚜기님, 곰방대님,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나가지 마세요. 재밌는 것들 많이 말씀드리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이고 11시 20분 월, 화, 수, 목 11시 20분에 계속 방송을 하고요. 안나님 안녕하세요. 예. 제 채널로 오시면서 보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제 채널 좀 올려주세요. 여기 왼쪽에. 어저께 막 들어갈 거예요, 그냥? 서두 없이 들어가 버릴까요? 어저께 이제 제가 그 로보티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나? 오후 방송에서는 했는데 이게 그 보틀렉의 출현이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틀렉이 뭡니까? 보틀렉이 이렇게 이제 병이 있는데 이 병 입구를 말하는 거죠. 병 입구를 말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수백만 대 생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백만 대, 천만 대를 만들면 거기에 액추에이터 모듈을 말하는 겁니다. 로봇 구동 모듈을 액추에이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모터도 들어가고 기타 부품들이 좀 들어가요. 센서도 들어가고.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 있죠. 몇 개 있죠. 있는데 그중에 로보티즈도 있고 하이젠 RMM도 있고 뭐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로보티스를 보면 오늘 11%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저께인지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사실은 이런 모듈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거를 전부 다 통합해서 모듈을 만들어서 센서도 들어가고 하는 동작을 이제 분산 제어해서 응답성을 높이는 기술을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로보티즈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액추에이터 그러면 그거는 모터 만드는 회사, 예. 다른 부품 제어기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물론 그런 회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일본의 모 회사도 제가 어저께도 기억난다. 일본 회사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의 모 회사도 1년에 만드는 게 300만 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액추에이터의 수급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지금은 아니잖냐. 지금 아니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 지금 아니면 수급 대란이 일어나면 사세요. 그러면 15% 먹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선제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성향이 제가 좀 커요. 예. 안녕하세요, 슈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했던 때가 언제냐? 한번 제가 문자 보낸 날짜하고 그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왜 얘기하느냐? 선제적으로 이거 보면 2023년 4월 14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 1136% 상승했는데요. 이제 이것은 뭐냐면 저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죠. 어떤 아이디어냐면 재생에너지, 풍력, 해상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솔라
그다음에 뭐 LNG 에너지 플랜트, 뭐 석탄 플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다음에 원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전기화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전기를 여기서 막 생산을 해요. 아, 수소 같은 것들도요.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수소도요. 이거 약간 삼천포로 가는데 수소를 만들잖아요. 만들 수 있어요. 옮기는 게 굉장히 비싸고 어려워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엘렉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로보티즈의 차트를 보면 네가 언제 이거 얘기했느냐? 이거 미리 얘기한 거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거 미리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미리 얘기했던 종목들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있지만 왜 지금 로보티즈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LG전자가 테슬라 옵티머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 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확인된 바는 없어요.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런 뉴스 비스무리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로보티즈는 LG전자의 자회사는 아니지만 지분도 가지고 있고 자회사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보티즈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이 액추에이터 로봇을 만드는데 수억 대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는 30대에서 50대가 들어가요. 한 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즘에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요즘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즘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 예. 요즘 말씀드린 건 뭡니까? 돈 못 버는 회사를 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돈 못 버는 회사를 사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못 버는 회사를 사? 저 사람 미쳤구나. 나보러 돈 못 버는 회사 사란다. 그러니까 너네들 실력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 못 버는 회사는요. 올해는 돈 못 벌지만 내년부터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고 내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후년부터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돈 못 버는 회사가 뭐였어요? 한 3년 전 봐야겠지만 차트를 루닛 같은 거 엄청나게 돈을 못 버는 회사였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더 옛날로 돌아가거나 보면 LNF나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회사들도 당연히 돈을 못 버는 회사였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10배가 가죠. 그런 다음에 돈을 벌기 시작하고 돈을 많이 벌고 수주가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전고점을 찍고 5분의 1 토막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캐즘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요. 예. 그러면 로보티즈도 로보티즈지만 또 하이젠 R&M이라는 회사도 있잖아요. 이거 뭐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것을 만드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이젠 R&M은 1963년 LG전자 모터 사업부에서 시작해가지고 2008년 독립법인으로 분리된 모터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터 전문 기업인데 이 모터가 사실은 어디에 들어가요? 그 액추에이터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보티스, RS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하이젠 알렘 이런 종목들을 좀 보고 있는데 제가 그 2주 전에 그
2주 전에 그 2주 정도 됐나요?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우리의 기업 가치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테슬라라는 얘기죠.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몇 년 후에는 피지컬 AI, 소위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치가 우리 회사의 80%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던 거랑 지금 일맥상통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는 로봇 액추에이터, 이제 다이내믹 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로봇 통합 솔루션 기업이고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전반적인 로봇 회사 중에는 또 하이젠, 요거 참 RNM 이 회사도 상당히 우리가 공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갑자기 로봇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좀 어텐션, 집중을 좀 요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준이 어저께 정책 금리를 25bp 내렸고, 그 다음에 25bp 인하에 반대는 한 명뿐이었고, 올해 2번 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러쿵 저러쿵 하다라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미 그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 우리가 조금 어저께 연준 얘기를 보면 GDP 성장률을 좀 상향했어요. 한 0.2% 포인트 정도 상향했습니다. 내년은 그래서 1.8% 포인트. 자, 요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6명, 동결은 2명. 그다음에 한 명은 또 50bp를 요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럼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것만 얘기할게요. 요거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뭐 귀찮으실 텐데 이런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흐르는 것 같은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제가 이 단어 2개를 여러분들 기억 속에 좀 남기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네. 뭐냐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틀립니다. 해경님. 네. 네. 뭐냐면 보험이라는 거고요. 선제라는 얘기입니다. 요 단어 2개는 같은 단어입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십시오. 어저께 파월 의장은 보험적으로 금리를 내렸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겁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보험적으로 선제적으로 내린 겁니다. 보험적으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을 경우가 지난 40년간을 봤을 때 제 기억으로 한 3번 정도가 있는데, 코로나 때도 빼야 되고요. 그거는 이상하니까 내렸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도 빼야 되고요. 그것도 이상하니까 내렸죠. 그 다음에 테크 버블이 터질 때도 이상하니까 내린 거죠. 그런 거는 선제적으로 내린 게 아닙니다. 선제적으로 내릴 때 있습니다. 조금 경기를 부양시키고 좀 앞으로 안 좋을 수도 있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내려보자라는 게 보험적, 선제적으로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저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3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거를 지워야 되는데 이런 거 잘 못하니까 제가 또 어떻게 하는지. 자, 이제 오늘 제가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어저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며칠 전부터 매수다, 매수다,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약간 그런 생각 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했었어요? 야, 금리 인하를 하니까 셀온이 나오겠다. 과연 셀온이란 게 뭐냐? 그러면서 제가 sell on the news까지 얘기하면서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까지 설명을 하면서 과연 sell on the news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sell on이 나올 수 있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오히려 sell on은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어저께 나왔던 거예요. 물론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제 바로 내일 있고 하기 때문에 무슨 하루 이틀의 변동성이 있을까 말까라는 그 어려운 그 생각과 걱정 어린 생각으로 오늘 2%를 먹고 팔 것이냐, 나는 이거를 살 것이냐, 난 저거를 살 것이냐, 5일선을 돌파했는데 이게 좋은 것이냐, 이런 기술적인 생각과 뭐 마음을 막 동동 다리를 굴려가면서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시황을 보면서 좋은 종목을 오래 가지고 있는 전략도 좀 병행해 나가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HD 현대엘렉트릭을 보여드리면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제 방송을 보시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저는 예전에 이제 최상민의 빅샷 앵커였고요. 그 다음에 저의 그 프로필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냥 주식 투자 같은 것들 열심히 하는 그런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뉴욕에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얼굴 옆에 보면은 안 써 있지만 런던에 갔다가 도쿄에 갔다가 홍콩에 갔다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뵈고 있는데 이 좋은 주식을 조금 오래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특히나 시장이 좋을 때는. 이거 말고 제가 또 그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사야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종목이 있었어요. 저 검은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저거는 문자입니다. 그 파마 리서치 한번 볼게요. 파마 리서치. 예. 파마 리서치는 언제 얘기했나요? 2024년 8월 9일 날 이 전에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문자 찾다 보니까 이제 저게 있어가지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 그 다음에 요즘 제가 얘기 많이 하는 종목 중에서는 뭐가 있죠? 토모큐브. 토모큐브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렇습니다. 저거는 언제 얘기했습니까? 2020년 8월 9일 날 1시 47분 40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좋은 종목을 좀 발굴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좋은 종목을 발굴한 것 중에서 제가 소개 말씀, 이 매수 매도의 추천 아닙니다. 그거 띄워주세요. 소개 말씀을 하나 드릴 종목이 있는데 그거 하나 먼저 소개 드리고요. 아주 오늘 또 중요하고 재밌는 얘기를 또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목 좋아하시니까. 뭐. 그리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현명아님. 네. 현명아님 그 UTI 그만 얘기하시고요.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지 그만 얘기하세요. 액추에이터 잘 먹고 있습니다, 선배님. 그 액추에이터 그쵸? 예. 어저께 제가 액추에이터 예. 너무 많습니다가 뭐예요? 너무 많다는 게 뭐지? 예. 왜 이렇게 종목들을 올려주지? 그래. 성취네. 잠깐만요. 잠깐만 요. 네, 케어젠. 야, 저는요. 이 종목 진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입니다.
케어젠 그 논 오비스의 그 인디비주얼 소위 말해서 비만 아닌 사람 요번에 한 거 그거 좀 띄워주세요. 영어로 된 거 이렇게. 자, 먼저 이거부터 볼까요? 잠깐만요. 이거부터 볼게요. 이거 케어젠 제가 이거 왜 여러분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한번 얘기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요. 요거는 돈 못 버는 회사는 아니에요. 어쩌면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전 돈 못 버는 회사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의 돈은 굉장히 작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예. 작은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네는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돼? 예. 그걸 한번 보면 유보율은 5,395% 넘어가고 재무적으로 완벽하니까 여기 영업이익률 한번 보세요. 보이십니까? 53%, 47%, 48%, 50%, 41%. 영업이익률이요. 40에서 50% 사이에요. 이런 회사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저 그런 회사 하나 아는데. 이렇게 영업이익률 크게 나는 회사 나 하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네? 헤이즐 27님, 박승윤님, 하련님. 네. 제 채널로 좀 오세요. 혜경님하고요. 저 뭐 여기 위에 눌러가지고 제 채널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그걸로 좀 오세요. 클릭해가지고. 영업이익률 이렇게 많이 나는 회사 여러분들 다 아는 회사 하나 있어요. 네. 어떤 회사게요? 안나왕님. 되게 쉬운데. 제가 이제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거 얘네들보다 조금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느낌적으로 봤을 때 아, 그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을 거야. 이런 회사가 있어요. 어디예요? 엔비디아 있죠?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인데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동안 여기만 봐도 잠깐만 이게 보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여기만 봐도 태국에 500억 공급한 뉴스 있죠? 멕시코에 뉴스 나오죠? 450억 공급 뉴스 있죠? 그 다음에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나요. 캐나다도 있죠? 뭐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요즘에 뭐를 하고 있냐면 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케어제는 자 이제 띄워주세요. 코글루타이드라는 걸 만들어요. 맨 위에 보이십니까? 코글루타이드를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한 10월 달부터 이제 해외에서 판매가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10월 달부터 늦으면 11월 달. 왜냐면 이미 수출 계약을 했고 허가가 다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거 약 아니에요. 예. 약 아닙니다. 그러면 저 한번 읽어볼게요. 저 맨 위에 보면 코글루타이드 옆에 이제 빼고 new breakthrough oral peptide for weight loss 요거 빼고 밑에 7번 가로 열고 휴먼 인간 케이스 한국말로 케이스 스터디 한국말로 스터디 연구 언더바 있고 웨이트 체중 컨트롤 인 어디에 체중 컨트롤 체중을 갖다가 제어하는 체중 관리 누구 논 오비세 인디비주얼스 아 살찌지 않은 사람 대상으로도 이것을 임상을 했구나. 살찐 사람 대상으로는 당연히 임상을 했고요. 그럼 노란 거 위에하고 아래만 볼게요. 네, 노란 거. 버디 웨이트.
6.62% 빠지고 밑에 머슬 매스 바로 밑에 1.40 오른쪽 빨간 거 근육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저는 못 믿겠어요. 다른 차트 하나 보여주세요. 얘네 거 케어젠 거. 이거는 이제 수출하는데 이거 파마리스치의 리쥬란과 비슷한 그런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반향 임팩트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있습니까? 경구형 비만 치료제 임상 비교인데 릴라이릴리의 오포글리프론하고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예요. 자, 요것만 봅시다. 릴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 다 알죠? 왜 오포글리프론하고 리벨서스냐? 이거 마운자로하고 위고비 아니냐? 왜 요 말이 틀려? 얘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먹는 약이에요. 먹는 약. 주사 맞는 약이 아니라. 네? 투약 기간이 40주, 68주 이렇게 돼 있죠. 자, 일주당 감량을 봅시다. 좀 꺼멓게 돼 있는 거. 0.2%. 노보노디스크는 일주당 감량이 0.2%나 0.26%. 저는 이제 많이 먹는 용량 많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는 뭐냐면 우리가 당 재죠. 그러면 당 재면 글루코스를 재면 뭐 100도 나오고 80도 나오고 170도 나오고 200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피 손가락에 이렇게 틱 해가지고 재는 거. 그거는 이제 당을 재는 거고 혈당을 재는 거고 당화혈색소는 피를 뽑아서 피 검사를 하는 건데요. 3개월치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몇 이하여더라? 한번 쳐주실래요? 몇 이하야지 그 평균인지 아니 그 건강한 건지 잠깐 생각이 안 나네. 4.5인가? 당화혈색소가 몇 이하가 정상이죠? 어쨌든 그거 아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쳐주실 겁니다.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왜냐면 당뇨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외국도 마찬가지만. 그래서 당화혈색소의 정상 수치는 5.7% 미만이래요. 예, 6.5라고 뭐 또 나오고. 예. 당화혈색소가 제일 이게 파이널이에요. 맨날 당 재봤자 필요 없어요. 저 당화혈색소를 재는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일주당 감소가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릴라이릴리는 0.040. 1주당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0.031. 케어젠의 코글루타이드는 0.075. 저건 12주만 했는데 일주당 감량이 0.9. 이게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믿을 수 있는 거냐고요. 이게 지금 미국의 그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내려고 그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10월이나 11월 달에 낼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75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뭐 등등등 이걸 다 팔 텐데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뭐 그 오프라 윈프리나 아니면 조금 좀 무게가 나가시는 이런 분들이 먹으면서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나는 얼굴은 파마레스치에 리쥬란을 하는데 나는 이거를 먹고 살을 뺀다. 그리고 나는 당이 있었는데 당화 혈색소가 줄어들고 당도 줄어든다. 건강에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근육 감소가 안 된다. 근손실이 없다. 그다음에 위장이 울렁구렁거리지 않고 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25%의 경경 비만 치료제 고용량을 드시는 분들이 토하거나 위장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는 사이드 에펙트. 소위 그 부작용이 많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천하통일, 우주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트렌디하게 쫙 실적이 짧은 시간 내에 올라오거나 여기서 짧은 시간 내는 6개월에서 1년을 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이라고 그랬다가 4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쭉 한번 올라오거나 옛날에 그 뭐죠? 그 에코프로 BM 올라가듯이 한번 쭉 올라가거나 어느 쪽을 봐도 이것은 정말 공부할 만하다. 라는 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1시 50분 38초 지나고 있고 제 채널로 오시라고 말씀드렸죠. 혜질님 요 위에 거 눌러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셔서 뭐를 하셔야 되냐?
아마 우리 PD가 알려드릴 거예요. 뭘 하셔야 되는지. 빅샷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그 반도체 얘기도 할 거고요. 다 얘기할 겁니다. 저는 그 뭐냐 뉴욕보다는 런던에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에 있을 때 스위스로 출장을 가서 스위스 리도 만났고요. 스위스 리 아세요? 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여러분들은 어쩌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스위스 리. 한번 찾아보세요. 스위스 리. 예. 이런 회사도 만났고 스위스 리는 재보험 회사입니다. 재보험 회사. 어느 정도 유명하냐? 삼성전자 한 100배 정도 유명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그런 회사고. 그 다음에 제 얼굴 보여주세요. 케어젠 많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런던에 있을 때 또 재밌던 펀드랑 미팅을 했던 것은 요거 한번 써볼게요. 요거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냐? 써보겠습니다. 보세요. 재밌어요. 재밌는 것도 가끔 얘기할게요. 요 펀드 한 5번 정도 만났나? 스코티시 위도우스. 요거 뭡니까? 스코티시 위도우스. 이거는 뭐냐면요. 스코틀랜드 있죠? 영국 위에 스코틀랜드. 기성용이 뛰었던 그 스코틀랜드 거기. 예전에. 차두리도 뛰었고. 이 스코틀랜드의 사람을 코리아는 코리안이고 재팬은 재패니스고 미국은 아메리칸이고 잉글랜드는 잉글리시죠. 스코틀랜드는 스코티시입니다. 스코티시 위도우스 미망인. 스코티시 위도우스 미망인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제 믿음은 스코티시 위도우즈는 세계 최초의 소위 뮤추얼 펀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펀드. 옛날에 2차 대전인가요? 2차 대전 때 이제 귀족들이 이제 많이 나가죠. 전쟁을 나갈 때 제가 이제 귀족이에요. 스코틀랜드 귀족이야. 전쟁을 나갈 때 제 와이프하고 제 애들은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전쟁을 나가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옛날에는요. 옛날은 다 백병전에다가 뭐 이렇게 싸우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드론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망인 이름으로 펀드를 들어요. 돈을 남기고 가요. 그래서 그게 세계 최초의 우리가 얘기하는 자산운용사 같은 개념 있죠.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굉장히 유명하고 여기서 이제 미팅도 했었죠. 이제 재밌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한국 투자 전략가로서 일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까 봐 스코티시 위도우스를 가면요. 아직도 이래 펜션 펀드, 연기금 펀드 아직도 여기 이렇게 당연히 존재하죠. 스코티시 위도우스. 야, 옛날 생각이 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시 제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는 얘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딱 제가 얘기를 하면 와 이러진 않아요. 뭐냐면 느낌이 덜 오니까. 느낌이 완전히 와야 되거든요. 자, 우리 한번 여기 한번 가볼까요? DE 잠시만요. 제가 요걸 한번 가볼게요. 여기 D쇼라는 그룹. 네, 요거 지워야 되는데. 네, 여기가 DE쇼라는 데입니다. DE쇼. 아주 유명한 펀드입니다. 네, 잠시만요. 어떻게 돼? 이거 큰일 났다. 네. 아주 유명한 펀드인데. 네. 아주 유명한 펀드인데 이 D쇼는요. 잘 들으세요. 이거 여기서 중요합니다. 5분만 잘 들으세요. 5분 딱.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퀀트 펀드 중 하나입니다. 퀀트 펀드는 뭐냐면요. 퀀트 펀드는 뭐냐면요. 계량이란 얘기입니다. 계량 수학. 계량 수학을 이제 퀀트 펀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나오는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해서 실적, 그 다음에 매크로 거시 경제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레딧 카드를 쓰면서 얼마나 돈을 사람들이 안 내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얼마나 올라가고 있고 금리는 얼마고 각 회사의 실적은 얼마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다가 혼합해서 기계가 이거를 사야 된다. 저 나라를 사야 된다. 이 나라는 많이 사고 예를 들어서 한국은 많이 사고 멕시코는 조금만 사라. 한국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라라고 하는 그런 계량 수합 기반의 약간 자동 매매 시스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으로 우리가 쉽게 머리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동 매매를 하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얼마나 크냐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큰 그런 자산 운용사입니다. 통계는 아니고요. 계량 수학. 예. 뭐 통계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5분만 들으시라고 그랬죠. 이 회사가 약 아주 크진 않아요. 이 회사에 비교해서는 아주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꽤 큽니다. 7조 정도의 규모의 인간이 트레이딩하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직접 매매하고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를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로봇을 막 쓰고 있는데 그 로봇 2명을 이렇게 빼서 넌 로봇 하지 마. 그러면서 거기다 인간을 넣습니다. 이 디쇼는 이 퀀트 펀드는 너무너무 유명하고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10조가 있어. 그럼 뭐 1조 해. 그런 다음에 1년에 8%의 수익만 취해도 엄청난 거죠. 이자가 2, 3%, 3, 4%인데 그걸 더블이 나니까 그 8%를 10년 동안 하면 내 1조가 2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복리로. 그래서 이 D쇼의 이 퀀트 스트래테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퀀트 펀드가 액티브 펀드를 론칭을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지 않아요? 먼저 좀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이 액티브 펀드를 한다는 것은요. 당연히 헤지 펀드도 있지만 헤징을 덜 한다는 거, 숏을 좀 덜 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고요. 액티브 펀드라는 것은. 그다음에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 알파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질적 측면을 좀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물론 뭐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야, 이거 버블이 온다. 이제는 액티브 펀드를 할 때고 이제는 인간이 직접 주식을 고르는 그런 펀드도 론칭을 해야 된다. 우리가 계속 이런 퀀트 펀드만 하면 남들은 3, 40%를 먹을 수 있는데 시장에서 그러니까 큰 돈의 3, 40%는 큰 거죠. 우리는 2천만 원 가지고 하니까 몇백 퍼센트를 먹을 수 있는 거고 나는 8% 가지고는 이거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코젠스 펀드라는 것을 론칭했다라는 의미는 조금 무식하게 쉽게 얘기하면 시장이 엄청나게 불리시 마켓이 될 거니까 자 액티브 펀드를 론칭하고 질러라는 시장의 변곡점을 캐치하는 신호탄일 수 있다라는 것. 야, 이것을 5분 동안 설명하기가 쉽진 않은데 설명했어요. 어쨌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D쇼가 그렇게 뭐 액티브 펀드를 론칭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진짜로. 접수되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제가 종목을 이런 그 공개되는 모든 유튜브에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뭐 이거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는 했어요. 이런 리포트가 나왔네요. 요거 저기 추석 선물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 좀 해보세요. 라고 했던 종목은 뭡니까? 제가 지금 치고 있어요. 며칠 동안 들어오신 분들 알 거 아니에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먹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딱 치네. 보여주세요. 네, 맥시머스 리오님 ENF 토크놀로지. 그렇습니다. 17분뿐이 안 남았어?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 이제 로보티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런 그 어나운스먼트를 할게요. 2025년 9월 18일 오후 12시 4분에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케어젠을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달해 드리면서 매수 매도의 추천은 아니고 제 뭐 회원이나 고객이 되시면 당연히 거기서 매수 매도의 추천을 제가 해 드리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하는데 제 생각엔 시가총액은 한 1차적으로는 한 10조 2차적으로는 한 20조 정도. 지금은 3조 5천입니다. 그 정도의 목표 시가총액을 저는 가지고 있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로보티스 제가 말씀드릴 때 조금 덜 말씀드린 것 같은 생각도 조금 들어서 요거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다 얘기했어요. 뭐 FOMC도 얘기했고 FOMC 얘기할 거 없죠. 뭐 사실은. 여러분들 FOMC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이미 여러분들은 공부를 다 해놓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로보티스 말하기 전에 반도체도 좀 얘기해야겠어요. 반도체 1분만 얘기할게요. 반도체 기사 하나 띄워주세요. 1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힘들까 봐. 기사 보고 얘기하는 거 참 별로 수준 안 높아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사도 중요해요. 가끔씩. 주식을 움직이니까.
여기 읽겠습니다.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뉴스고요. 이건 미국 시간에 나오니까 2025년 9월 17일입니다. 이거 미국 시간이죠. 예. 우리나라 시간 아닙니다. 자, 샌디스크는 뭡니까? 첫 번째 줄 보면 낸드 쇼티지를 본다. 뭐야? 낸드 쇼티지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에 낸드 쇼티지가 마이너스 4.6%라고 말씀드렸나? 그 CT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JP모건에서는 8%까지도 난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샌디스크는 그럼 언제까지 나느냐? 2026년까지 나고 지속적으로 낸드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런데요. 자,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D램 가격 올라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잘 됐으면 좋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요. 삼성전자는 두 군데서 손실이 많이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파운더리에서 손실이 많이 나요. 파운더리에서 저번 분기 제 기억이 맞다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번 분기만 마이너스 2조 5천억이 났어요. 그걸 곱하기 4 하면요. 파운더리에서만 마이너스 10조가 나는 거예요. 낸드도 마찬가지예요. 낸드는 완전히 제 방송 중에 이런 말 죄송하지만 거의 쓰레기 가격이에요. 낸드는. 그런데 낸드 가격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컨셉이잖아요. 삼성전자가 돈 못 번다는 게 아니라 컨셉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의 레가시 D램과 낸드는 뭡니까? 돈을 못 버는 회사였어요. 컨셉이 그렇잖아요. 돈을 못 버는 회사였다니까요. 제 말이 틀려요? 돈을 못 버는 회사인데 돈을 버는 회사로 바뀌잖아요, 지금. 물론 HBM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기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은. 기본. 지금 79,800원인데 저희가 제 이제 그 고객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야, 이거 8만 원까지는 분명히 가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때 팔든지 말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인간이니까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8만 원에 팔기도 좀 아까울 것 같은데. 예. 그때 조금 생각이 바뀌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로보티스 조금만 더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보티스로 다시 가면 이제 반도체 조금 얘기한다고 그러고 로보티스 시간이 있어서 그랬어요. 지금 그래도 10분 남았으니까 LG전자가 그 테슬라 휴머노이드 공급망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로보티스가 그럼 들어가느냐 들어갈 수뿐이 없죠. LG전자와 같이 일을 하는 회사니까.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루머가 단순히 썰에 그치지 않고 그 설득력 있는 논리가 있는 것은 이 논리를 이해하면 왜 로보티스가 지금 우리 주목해야 될 종목인지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액추에이터가 대란이 일어날 것이고 로보티스는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는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는 1년에 1,000만 대입니다. 로봇 한 대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가 40개에서 50개니까 연간 4억 대에서 5억 개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최고급 액추에이터 생산량이 전 세계 로봇에 쓰이는 게 300만 대예요. 근데 연간 4억 개, 5억 개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캐파 증설하면 되죠. 예. 농담 좀 하겠습니다. 그냥 캐파를 증설하면 되죠. 어느 정도 증설하면 되냐고요? 캐파 증설이요. 이런 거죠. 지금 이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저랑 손 잡고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뭐 천안 정도로 갈까요? 가까운데 대전 갑시다. 대전으로 갔어요. 대전에서 조금 한 30분 가니까 이제 넓은 그 공장 지대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나랑 다 가지고 있는 공장이에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말해요. 캐파 증설을 좀 하셔야겠는데요. 우리 액추에이터가 필요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할까요? 네, 130배 해주세요. 땅도 없겠다.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2025년 9월 18일 오후 12시 11분 35초 지나고 있고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종목은 저의 성향이다. 저의 성향을 좀 파악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렸고 HD 현대 엘렉트릭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요거 2023년 4월 14일 정도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 받고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예. 259.6% 아닐걸요? 저 때 했으면 요거 숫자 틀렸을 거요. 저 때가 15만 원이라고 쳐도요. 20만 원이라고 쳐도 좀 더 되지 않나? 어쨌든 예. 그 다음에 제가 토모큐브 요것도 2024년 8월 9일 날 말씀드렸고 아예 어떻게 사라고까지 보내드렸네. 그다음에 케어젠이 그 다음 종목이다. 케어젠이 그 다음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케어젠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로보티즈도 좋고 다 좋아요. 저는 그래서 좀 공부를 해보시라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DE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퀀트 헤지 펀드 중에 하나가 왜 갑자기 인간이 직접 운영하는 액티브 펀드를 한 7조 원어치 왜 지금 론칭을 했느냐.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셀론. 야, 오늘 금리를 인하하니까 빠질 거야. 그럼 오늘 좀 사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회는 다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그저께 어저께 샀어야 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뭐 더 말씀드릴 거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그 삼성증권 원래는 이제 삼성물산에 입사를 해서 삼성증권에 갔다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뉴욕, 런던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랑 다 같이 했죠. 그래서 이제 애들도 외국에서 좀 교육을 시키고 저도 해외 경험을 좀 있었는데 뭐 해외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뭐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대한민국이 제일 살기가 좋고 하는데 자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각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을 만나고 있고 상법 개정이 이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사의 책임도 커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이머징 마켓의 평균 PBR 이머징 마켓의 평균 PBR인 1.8배 정도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저는 리포트를 3개를 또 봤는데 하나는 CLSA, 하나는 UBS, 하나는 JP모건의 리포트 상에서도 그들의 의견을 참고를 했듯이 이머징 마켓의 지금 1.8배의 PBR과 현재 우리나라의 뭐 1.15배라고 치죠. 좀 올라왔으니까 PBR은
이번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상법 개정,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반도체 레가시 프로덕트의 상승, 디램과 낸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K컬처의 여전히 아주 강한 그런 문화적인 파급 효과를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제 더 큰 코스피 수준을 기대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고요. 아니면 네, 한 1, 2분 먼저 오늘 방송을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금요일마다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한경 와운에서 하는데 이번 주는 없어요. 예, 공개 방송 없고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유튜브 방송도 없습니다. 예, 없고 월화수목 11시 2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뭐 50분 할 수도 있고 1시간 3분 할 수도 있고 그 정도. 그래서 월화수목 11시 20분에 하고 제 채널 한번 보시죠. 제 채널로 좀 옮기시고 자 마지막으로 옮긴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고요? 빅샷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D쇼 얘기도 했어요. 예, 어디 가서 여러분이 듣지 못하시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것은 아쉽게도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